안녕하세요. 4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세요. 학생들의 의견이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그 의견이 있어서 유튜브에 올라갈 수 있는 양의 제한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4교시로 운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교시차마다 들어야 되는 시간을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 학교의 가이드라인은 1시간 강의에 20분 이제 녹화를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유튜브에는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용량이 14분에서 15분 정도여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웹사이트 구축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듣고 나서 이해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노트패드나 아니면 에디트 플러스 EDITPLUS라는 걸 이제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거를 이제 설치해서 실습을 해보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면 수업하는 경우 이제 시험을 볼 거니까 교재를 갖고 와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미리 좀 교재를 좀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장에 있는 내용은 첫 번째로 이제 입력 양식인데, 5장에서는 이제 우리 입력 양식 폼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네이버에 검색, 입력을 하죠. 구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관련된 태그들,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도 대표적으로 이제 입력 양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요 3번인데요. 우리 4교시 때 말씀을 드릴 텐데, 공간을 분할하는 태그가 HTML5에 상당히 좋은 이제 기능을 제공을 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이제 테이블로 보통 공간을 분할해서 썼지만, 이제 요즘은 div라든지 span, iframe 이런 방법들을 제시를 하면서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입력 양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텍스트로 입력하는 거죠.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입력하면 사실 이제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설명을 안 하고 있지만 이 책에서는 입력한 자료가 내가 갖고 있는 구글 서버에 그러한 입력한 자료가 대한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데이터베이스랑 연동을 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이제 사용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반드시 같이 나중에 수업을 들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HTML의 형태에서는 우리가 폼 태그를 어떻게 만드느냐, 입력 양식을 이런 태그를 써요. 폼이라는 태그를 쓰고 그 안에서 입력하는 내용에 따라서 인풋 타입을 선언을 하죠. 그래서 폼 네임, 속성은 네임, 그다음에 액션, 메소드, 폼과 관련돼서는 인풋 태그는 이제 type, name, value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써요. 그 name은 이제 입력 폼 이름이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action이라는데 내가 입력한 어떤 데이터의 를 이제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여기서 써줘요.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제 ASP, PHP, JSP로 구현된 웹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페이지를 반드시 사전에 만들어줘서 여기 HTML이랑 같이 연동할 수 있도록 반드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돼요. 메소드라는 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get 방법과 post 방법. 요즘은 이제 보안 때문에 post 방법을 많이 쓰는데, 내가 입력한 정보가 이제 데이터 상에서 URL 상에서 흘러가느냐 안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get 방법과 post 방법 두 가지를 씁니다. 그다음에 input 타입에는 이제 폼 모양 있죠. 이제 사각형인지 둥근 사각형인지 이런 거를 지정하는 거고, 이름은 이제 요 입력하는 값의 변수, 그다음에 전달하는 값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제 예제를 좀 보시면, 먼저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을 이제 get 방법과 메소드 post 방법 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 형태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죠. 폼 네임은 input1, 액션은 page.jsp라고 하는 건 내가 사용자가 입력한 여기 왼쪽에 보면 홍길동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 그래서 전송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 URL이 흘러가요. 서버 쪽에 클라이언트에서 입력한 자료가 서버에 흘러가요. 여기도 보면 이제 여기 유저는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컴퓨터라는 게 이제 그 보이죠. 그래서 이게 보안에 좀 취약할 수가 있다. 특히 이제 그 해커들이 이걸 이제 받아서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요즘은 많이 안 쓰고 있는 방법인데, 그래서 이제 그 폼이라는 태그 사용법을 다시 한번 좀 보면 그 폼 네임, 액션, 뭐 메소드 순서대로 적어주고, 인풋 타입은 텍스트에만 왼쪽에 보면 인풋 타입의 이름 앞에 이제 그 오른쪽에 보면 입력할 수 있는 그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 폼이 나오죠. 두 번째도 이제 전공에 대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전송이라는 버튼은 서브밋이라고 이제 쓰면 되고, 리셋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다시 작성. 그렇죠? 글자는 이제 거기 value라는 데 쓰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나타나요. 이따가 다시 한번 이제 나오니까. 포스트 방법은 그 밑에 있는 것처럼 그 서버에 흘러갈 때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흘러가느냐? HTTP 프로토콜 상에서 이제 흘러가요. 리퀘스트라는 메시지 안에 숨어 있는 거죠. 사용자들이 이제 볼 수 없게끔 리퀘스트라는 헤더 안에 들어가서 파라미터로 붙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URL 상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이제 요즘 많이 써요. 이 방법은 이제 메소드에서 포스트라고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폼과 그 텍스트의 사용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앞에 있는 건 이제 이름, 전공이랑 글자가 안 적혀서 그런데 이렇게 앞에 있는 그 인풋 타입 앞에 원하는 텍스트를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름, 전공. 그래서 폼 태그를 다시 한번 볼까요? 폼이라는 거는 이제 getData.jsp 파일로 여기에 입력한 자료들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JSP 웹 프로그래밍은 방법을 쓰겠다라는 얘기죠. 자바 서버 페이지. 메소드는 get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름, 전공, 인풋 타입은 텍스트니까 길게 아까 나온 거고, 그 이름은 이제 name이라고 변수를, 그 다음에 이름은 이제 두 번째 건 메이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송 버튼은 서브밋이라고 써주면 되고, 다시 전송은 리셋. 글자 안에는 이제 전송, 다시 전송 이렇게 써주면 돼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수행되는 결과가 이제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서는 그 서버에서의 데이터를 보내주기 위한 그 방법과 그 다음에 서버에서 이제 그 보여주는 이제 .jsp 파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jsp 파일에서 여기다 보면 이제 그 JSP 문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JSP 웹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ASP, PHP도 이제 많이 쓰니까 그거를 따로 배우셔야 되는데, 어쨌든 요 그 JSP라는 그 문법을 보면 거기 자바스크립트처럼 퍼센트로 시작해서 퍼센트로 끝나요. 그래서 스트링이라는 변수를 이제 리퀘스트라는 그 메소드에 get 파라미터라는 메소드, 그러니까 리퀘스트라는 클래스에 get 파라미터를 붙여서 하고, 그다음에 출력은 이제 그 받은 이름 스트링 네임, 스트링 메이저라고 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이 서버에 그 수행을 할 때 그 메소드 방법이 여기서는 이제 그 보면 get 방법을 썼기 때문에 거기 이제 오른쪽에 위에 있는 URL에 이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포스트 방법인 경우는 이제 메소드만 포스트로 바꿔주면 이제 이렇게 타이핑을 하시면 마찬가지로 JSP 파일을 이렇게 불러요. JSP 파일에서는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게 메소드가 포스트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그 포스트 방법이기 때문에 위에서 그 URL에서 보면 그 데이터가 안 보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안에 강화돼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요 JS 문법을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그 02 언더바 post.html 파일에서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측에서 전송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HTTP 프로토콜이 구현이 되면서 동작을 하면서 서버 측으로 이제 요 데이터를 보내요. 어떤 사용자가 이름을 홍길동, 전공을 컴퓨터 사이언스 입력을 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HTTP 리퀘스트라는 프로토콜의 리퀘스트라는 메시지 안에 네임은 홍길동, 메이저는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데이터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서버 측에 보내게 되면 그 데이터를 JSP 프로그램, 여기서는 02 언더바 포스트 데이터.jsp 파일을 아까 호출을 했죠. 요게 수행이 되면서 그 JSP 문법 안에 스팅이라는 변수명이 스트링 네임. 그래서 request라는 클래스의 get parameter라는 메소드를 이제 동작을 해서 그 사용자가 입력한 변수가 name이잖아요. 그 name을 가져오고 거기다 입력을 저장을 하고, 두 번째 str major라는 스트링 변수에다가 request 클래스의 get parameter라는 메소드를 이제 적용을 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메이저 변수 안에 현재 컴퓨터 사이언스가 저장이 돼 있겠죠.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그래서 그 밑에 JSP에서는 시스템 아웃이라고 안 하고, 그래서 out.println 하게 되면 이름, 그래서 땡땡 str name, 이거 이제 홍길동이죠. 그 다음에 br 태그가 적용이 돼서 그 다음 줄 한 줄 띄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름 땡땡 홍길동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out.println이라는 메소드가 출력하는 건데요. 학과 땡땡 str 메이저 값이 뭐예요? 현재 위에서 보면 get parameter에서 메이저라는 HTML5에서 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값이 서버 측의 postdata.jsp로 http 리퀘스트 안에 숨어서 간다 그랬죠? 그거를 이제 가져와서 학과의 str 메이저라는 거에다가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hr이라는 태그를 썼잖아요. 이제 가로선, 수평선을 이제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 URL 주소 입력 부분을 살펴보세요 라는 글이 위에서 이제 JSP 프로그래밍 안에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놈이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반드시 입력을 해서 출력이 원하는 대로 나오는지. 이게 로컬호스트 요거는 그 1장에서 배웠었던 APM 아파치와 이제 뭐 있죠? 그거 APM 설치 방법, 톰캣을 설치 방법을 반드시 따라서 선택을 한 다음에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서버의 역할,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동시에,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수행되는 걸 보여주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서버 측에서 수행되는 거를 이제 별도의 서버를 이제 이용하지 않고도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서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톰캣을 이용한 설치 방법을 확인을 하셔서 설치를 하신 후에 이거를 이제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수행이 되고, 그거 설치 안 하고 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웹 프로그래밍 언어를 호출을 해서 수행되는 걸 확인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톰캣을 설치를 해서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